I fallen in love with you. 사랑.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랑한다. 알 수 있어요, 저 스스로가. 사랑이라는 걸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뭘까? 아휴. 핑크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이제 콘서트를 9월 달에 엄청나게 큰 공연장에서 한 번 더 진행하게 되었고요. 투어 가기 전에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스테이들한테 저 질투 심해요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아 이거 질투 심하다 해서 그런지 이번에 엄청 넓은 곳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거라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사실 마지막 리허설까지도 되게 많이 겁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체조 경기장에서 이런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꿈 같았어요. 스테이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되게 고마웠죠. 응원봉에 비치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스테이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스테이 눈빛을 되게 가까이서 봤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본무대에서만 바라봤던 그런 느낌과 또 다르더라고요. 아,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나도 이걸 돌려줘야지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왔던 것들을 많이 나누고 보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고.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타이틀 주제를 저희가 일단 시도를 하는 거여서 그거 자체가 되게 큰 포인트라 생각하고요. 되게 느낌이 다르죠? 많은 가수분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랑은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하트 괴물이 나오잖아요. 아마 스테이는 좀 직감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랑 노래는 또 아니겠구나. 스트레이키즈가 겪은 첫 사건, 사랑이라는 그 사건을 어떻게 봐주실지 되게 기대가 되고, 스트레이키즈만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표현들을 지켜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이 곡은 항상 한이가 만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한지성이라는 사람의 장르겠죠? 시켜라는 곡을 딱 작업하러 들어갔을 때 녹음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 1절 정도를 이미 만들고 들어갔었는데 녹음을 해보니까 별로여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만들었는데 탑라인이랑 가사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데 3시간째 안 걸렸던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이랑은 또 너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한이가 형 일단 한번 불러올게 하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주고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금방 끝났어요. 저는. 자,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 너도 남김없이 버려다 다시는 외울게. 일단 속 타는 마음 좀 식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속 타는 마음 좀 식혀. 아 오케이. 식혀.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속이랑 켜. 남김없이 버려다 다시는 외울게. 일단 속 타는 마음 좀 식혀. 이거 좋은데? 상상한 대로 나왔다. 쌍쌍. 액터! 좀 더 허스키하게 할까? 지금 괜찮다. 오케이. 우린 한상에 죽여주는 액터!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한상에 따라따라따따 좀 더. Cause it's building up. 우린 한상에 죽여주는 액터. 우린 한상에 죽여주는 액터. 연기 그만하고 우리 서로 Yeah we go. 그저 속 타는 마음만 시켜. 속 타는 마음만 시켜. 약간 시켜. 한번 치는 거. 내려. 시켜. 오케이. 그저 속 타는 마음만 시켜. 괜찮은데? 내가 콘텐츠를 반말 곡 속에 이 곡은 사랑 노래인 것 같아. 근데 굳이 사랑 노래라고 그거 딱
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냥 사람과 사람의 이별에 대한 노래. 그냥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 그럼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나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아. 그냥 뭔가 그때 막 이런 느낌의 영상들을 많이 봤었나 봐. 저는 사실 사랑을 시킨다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시켜 가사는 살짝 좀 슬프지 않나. 약간 가사는 되게 차갑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모두가 알잖아요. 서로 좋아하니까 싸우는 거고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슬픈 감정을 묻어두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차가운 노래만은 아니에요. 뮤직비디오에 미술관 소재가 나온다고 들었을 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상도 거기 딱 갖춰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되게 멋있고 좀 젠틀하고 모던한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거의 처음으로 나올 것 같아요. Give You TMI는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만든 노래인데 2, 3년 전에 만든 노래인데 이번 앨범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제목과 가사들과 이건 꼭 실어야 되는 약간 그런 곡이었던 거죠. 곡의 내용은 일단 이거예요. 당신을 알고 싶어. 당신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어. TMI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그 브릿지에 계속 진성이랑 가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을 궁금해하는 듯한 그런 가사를 읊조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듣는 사람 마음이 간드러지게끔 불러놨거든요. 아우트로에 되게 휘몰아치고 약간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에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촬영할 때 애기 토끼가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빨리 안아가지고 비상사태니까 이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씬이었는데 너무 열이잖아요. 보들보들하고. 그래서 이 애기를 확 잡으면은 다칠 것 같아. 아예 그때는 카메라 등을 돌리고 살포시 않은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등지고서 이제 바로바로 다음 컷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슈퍼보드라는 곡은 진짜 딱 그거예요. 그냥 기억에 남겨야지. 나도 모르게 계속 맴돌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슈퍼보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생각나는 거 그 노래밖에 없어요. 나라라 주고 어느 순간 따라 부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 좋긴 좋은데 되게 특이한 노래다.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들을까라는 궁금증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너무 저를 열받게 했어요. 이게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놔서 이건 100% 스키즈만 할 수 있는 노래다라고 확실히 느껴가지고 되게 장난기 넘치고 악동스럽지만 되게 트랙은 되게 무겁거든요.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트랙이 그걸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벼움 정도는 오히려 이 곡을 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악동스럽게 장난기 있게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브릿지에서 잘 풀리는 기분이 좀 확실히 들게끔 제가 이번에 좀 예쁘게 에인젤처럼 약간 노래를 불렀는데 뭐 다행히 잘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뮤직비디오는 살짝 광기의 그런 하이틴 컨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구역에서 이 동료들과 함께 아지트나 뭐 이런 거에 좀 환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스테이도 어느 순간 나라라 슈퍼보드를 외치고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스리라차라는 곡은 제목부터가 스리라차고 만든 이도 스리라차고 주제 자체도 스리라차예요. 저희 스리라차라는 작곡팀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곡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습생 때 그런 초짜, 아마추어, 깜찍한 힙합에 빠져있는 3명의 소년들이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성장 과정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가사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가사가 먼저 스리라차 게스 파일라 이게 저희 스리라차 첫 믹스 대회 첫 가사거든요. 인트로라는 곡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파트도 그대로 제가 처음에 맡게 됐어요. 그때랑 똑같이. 드릴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트랩 아니면 붐베비 두 가지 안에서 랩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드릴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이런 곳에도 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곳에서 되게 파워풀하게 랩을 하면 굉장히 색다른 느낌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창빈 한이가 이제 형 뭐 이런 드릴 음악 느낌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했는데 신나가지고 야
빵 만들어 줄게 이러면서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구성으로 또 이제 만들어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곡이 스리라차이었습니다. 사실 테이스트가 가장 애착이 가죠. 왜냐면 제가 직접 쓴 곡이기도 하고 이 세 명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곡이라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강박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강박 다음. 강박은 약간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약간 파란색으로 어두운데 그리고 좀 차갑고 얼음 같은 약간 칠한 그림으로 그 아우라 잡아서 아 이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고. 좀 더 무거워지고 몽환스러워진 댄스라차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었던 무대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고, Just look at me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춤추고 좀 임팩트 많이 남고 반응도 사실 그때 제일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높은 가성으로 just look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무는 똑같잖아요. 용복이는 약간 위를 보고 그냥 체념한 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 절규하듯이 그냥 이렇게 갔었고. 용복이가 1절에는 로우로 깔아주고 2절에는 리노 형이 하이로 불러주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뭔가 그런 대비가 녹음하면서도 되게 좋았고. 나눠 좋아하나봐라는 곡을 처음 쓰기 전부터 막내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를 오랜만에 만나면 그 실루엣을 보고도 대책 없이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 뛸 것 같다. 우리 스테이가 공연장에서 정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신나는 곡을 우리가 이번에 유닛곡으로 한번 해보자. 뭔가 보컬라차 하면은 약간 발라드를 할 것 같고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잖아요. 보통 저희는 약간 색다르게 팬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곡, 다 같이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곡, 그런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너 좋아하나봐 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서서 부를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저희는 좀 춤을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우리 보컬라차 맞아? 이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무가 많아? 이러면서 이엔이가 곡 시작을 좀 파릇파릇하고 청량하게 시작을 해준다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묵직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 단짠단짠처럼 안 질리고 계속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이제 서커스라는 노래는 사실 원래 이제 일본 타이틀로 이제 있었던 노래인데 우리의 쇼는 서커스처럼 볼거리가 많고 듣는 재미가 있고 여기에 빠져들게 될 거다. 이제 시작인데 어디 가냐. 그런 관객분들을 사로잡게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원래 저희는 한국어로 먼저 만들거든요. 일본 타이틀이 됐던 곡들은 전부 다. 왜냐면 저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지잖아요. 저는 뭔가 그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 과정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본 곡의 가이드가 저희의 한국어 버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공유하는 게 좀 더 스페셜하지 않나. 저희가 사실 신메뉴, 백도어, 소리꾼, 매니아 세 글자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세 글자로 해야지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정말 많았어요. 이번에 또 처음으로 사랑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기로 한번 세 글자 한번 벗어나보자 라는 생각도 조금 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턱통사고 막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그런 단어도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뭔가 인생에서. 그래서 뭔가 사건 일련 번호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제목 자체를. 저는 처음 듣고 되게 좀 놀랐어요. 우리한테도 이런 곡이 나올 수 있구나. 이엔이랑 창빈 형이랑 같이 있을 때 들었는데 스키즈가 이렇게 팝적인 타이틀곡을 낸다고? 라고 생각이 들어서 와 이거 되게 도전이겠다. 멤버들한테 들려줄 때 제일 떨려요. 왜냐면은 같이 무대를 서야 되는 거고 얘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상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듣자고 또 듣고 형 너무 좋은데 또 들어 보내달라 해서 또 듣고 멤버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하게 된다면 이 노래만큼 딱 그 적합한 위치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노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테이가 우리 색깔이 담긴 이런 강하면서도 좀 트렌디한 그런 노래를 들으면 또 어떤 반응일까. 그동안은 되게 에너지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신메뉴, 백도어, 소리꾼 그리고 매니악도 절제된 에너지. KS143은 중독성,
곡 안에 트랙 자체 안에 뭔가 되게 독특한 구다리들이 되게 많아요. 풀 때 풀고 통통 튀는 부분들이 있고 어딘 또 뭔가 되게 재즈 느낌도 나고 어디는 뭔가 되게 축제 느낌이 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스키장은 되게 직설적이다 해야 되나?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처음 사랑을 이렇게 시도하는 스트레이키즈가 하기에 되게 풋풋하지 않나? 가사들이 막 꼬지 않고 오히려 되게 간단 명료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랑이란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저희가 막 이렇게 야 나 남자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오히려 전 더 좋았고요. 그게 이제 스키즈답게 사랑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스키즈의 사랑을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I feel like not only is it the hook, but I feel like it does give a point of what the song's about. It gives a huge summarization of this is what Case 143 is telling. 제 파트가 이제 훅인데 영어잖아요. 약간 영어 파트를 맡을 때마다 되게 부담감이 있는데 뭔가 멜로디도 되게 단순하고 따라 부르기 쉽고 그런 곡인데 가사마저 단순해버리면 뭔가 별로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좀 뭔가 완벽하게 부르는 게 좀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약간 녹음도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좀 밀당하면서 했던 게 알라딘의 주문 외우는 약간 알라딘 노래 부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런 재미가 있는 훅이지 않나. 약간 노래가 주문 같은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것처럼 외우시면은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의 특징은 생각나는 게 정말 많아요. 이번에 진짜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컷을 찍었기 때문에 거의 장면 전환마다 새로운 컷일 거예요. 정말 전 열심히 했습니다. 운전도 하고 유리도 깨부수고 점프도 하고 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임팩트 있고 재밌고 좀 사랑스러운 살짝 코미딕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만화 같은 부분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안무는 정말 특이하고 좀 깔끔하다. 약간 돌진하는 느낌의 안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랑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더 쉽게 안무를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작들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선처럼 이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잡을 땐 잡고 돌아올 땐 돌아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느낌 내기가 어렵긴 하죠. 가운데 3명 잘 맞았는데 옆에 애들 가운데 3명만 빼고 해보자. 여러분 천천히 디테일 맞출게요. 1, 2, 3, 4, 5, 6, 7, 8 아 이거 안 맞잖아. 방금 이거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이거 끝까지 이거죠? 그럼 피는 거죠? 마지막 주먹 아니야? 이때부터 주먹이죠? 이때 주먹이죠? 마지막에 이제 좀 터지는 구간에서 이제 온몸에 힘을 다 실어서 춤을 추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댐핑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들 그 부분 때 좀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좀 귀여워요. 143을 손가락으로 표현한 건데 1을 강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1을 쳐서 내리면서 4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 손가락을 가져오면서 3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빨라요. 1, 4, 3, I love you거든요. 모이게 되면은 시끌벅글하고 재밌고 장난치고 편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무너무 잘 알겠거든요. 눈빛만 봐도 뭔가 다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네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래요. 완벽하지 않은 저희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못 보는 사이에 그리고 신경 안 썼던 사이에 얘가 이게 좋아져 있네, 이게 늘어있네, 약간 이렇게 계속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한테 있는 듯 없는 듯 관심 가져주는 이런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재밌고 정말 불완전한 8명이 모여서 완벽한 팀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8명이 뭉쳤을 때도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완벽을 추구하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완벽하지 않은 이 모습이 너무 스트레이키즈 같고
제가 순둥돌이를 키우잖아요. 이 친구도 좋은 사료 사줘야지, 좋은 모래 쓰게 해야지, 좋은 장난감 사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를 저 친구들도 가끔 느끼게 해요. 저 친구들도 약간 가끔은 자식 같은 느낌도 있고 형제 같은 느낌도 있고. 진짜 본 가족들도 그렇잖아. 매일매일 보면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뭐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보고 싶잖아요. 멤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얘들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 전 진짜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저희 팀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끈끈하다고 전 자부할 수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멤버들이 좋을 때도 많지만 미울 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미운 거조차도 사랑이란 거를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처음부터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은 밑바닥 바라지 약간 계속 그 마인드일 거예요. 아직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칭찬을 해도 칭찬을 많이 해준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 고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난 아직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계속 같은 마음이고 계속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계속 늘 기억할 거다. 저는 매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갈 길은 멀고 이제 시작인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를 무시하기는 싫은 거죠. 그동안 우리가 같이 힘들게 행복하게 걸어온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엔 또 싫어서 매번 내일이 시작이고 그동안 우리가 해온 거는 정말 열심히 해온 거야 라고 저희 팀과 그리고 자신한테 항상 인정하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엔 되게 위치였거든요. 어디까지 가보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당연히 그건 당연해요. 근데 뭔가 중요시되는 게 좀 달라졌는데 그게 그냥 지금 8명이서 이 음악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무대를 그냥 행복하게 오래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렇게 멤버들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애초에 그냥 오는 대로 한번 느껴보자. 뭔가 높이보단 거리, 높이보단 멀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매개체를 떠올렸을 때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가끔은 눈물이 나는 그것들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게 다가와서 뭔가 이게 사라졌을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밀려올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들 때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멤버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얘를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는 못하지만 사랑한다 알 수 있어요. 저 스스로가. 가족을 봤을 때도 그렇고 스테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왜냐면 그 없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없었던 삶도 살아봤죠. 그때가 너무 지금 기억이 너무 안 나요. 없는 미래가 아직은 정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해야겠죠. 사실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일부러 멀리 하기도 했고 잘 모르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멤버들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진짜 이것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존재들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계속 보고 싶고 잠깐 보고 싶은 거 말고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같이 가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체를 좀 아껴서 중요한 순간에 많이 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제가 데뷔 초반 때부터 사실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테이한테. 사실 요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아 이게 내가 정말 그냥 영혼 없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리고 제 원래 말투가 조금 영혼이 없다는 그런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진심인 이 말마저 스테이한테는 뭔가 진심이 아닌 것처럼 들릴까봐 근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모든 순간
분들과 나한테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준 스테이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제일 아는 예쁜 단어가 사랑해거든요.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한다고 이제 영혼 없이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 들면서 내가 그 비행기에 빠져서 최대한 내가 너를 구해줄게. 너 대신에 널 위해서 내가 먼저 닿을게 땅에다가. 사실 저 겁이 진짜 많아요. 약간 높은 데에서 진짜 미친 듯이 못 내려가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스테이가 이제 그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난 꼭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생각 없이 난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이어서 신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스테이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뭐만 하면 그냥 이거 스테이가 좋아하겠구나. 뭘 봐도 이거 찍어서 스테이한테 보내주면 스테이가 날 귀여워하겠구나. 스테이와의 사랑이 굉장히 몸에 밴 기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스테이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테이에게 받고 싶은 사랑도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스테이와 스키즈의 사랑을 이루지 않았을까. 항상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잃게 되거나 너무 소중해서 불안하기도 할 때 그런 감정들이 항상 이렇게 복합적으로 밀려와서 공연장에서는 그렇게 소감을 얘기하다가 잘 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테이 앞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되게 처음 보는 모습들이에요. 저 스스로가 너무 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행복함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스테이가 이 받은 행복과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로 뭐 무대나 음악 돌려드리고 싶어요. 창빈이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